훌륭했던 역사 속 인물들은 전략적인 삶을 살았다. 경쟁과 다툼의 세상에서 보다 우리를 현명하게 만드는 일은 전략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삶을 읽어가는 것. 그 비밀의 열쇠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줄 주인공. 오늘 마이 히어로에서 만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 히어로의 김성희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분야에 정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과 최선을 다한다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고수가 될 수 있겠죠? 마이 히어로, 오늘은 평생 그 열정 하나로 그 분야에서는 최고인 히어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기 전에 사연의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장애인 활동 도우미로 일하며 방송대 행정학과에서 꿈과 열정을 키우고 있는 저는 4학년 졸업을 앞두고 20대 이후 하지 않을 것만 같던 진로를 고민 중입니다. 자신 있고 당당한 결정을 하고 싶은 제게 제2의 인생을 내 삶의 리더로 사는 길을 가르쳐준 나만의 히어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저기 네, 제가 오늘 출연했어요. 우리 박성희 학생 예, 맞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박동희 씨의 마이 히어로. 한국전략 리더십 연구원장이시죠? 노병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이 히어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원장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저희에게 사연을 신청하신 분이에요.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박동희 씨 제대로 지혜 얻어가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박사님, 제가 졸업을 하면서 늦게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 후에 저의 그 어떤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될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박사님의 또 좋은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늦가기 학생이시군요, 그죠? 정말 제가 박수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하고 우리가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보다도 공부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은 제가 우선 가장 높이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그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꿈입니다, 꿈. 요거 처음 보시죠? 우리 젊은이든 또 나이 드신 분이든 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현실 속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방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이 꿈의 운동이라고,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에서 움직여요. 우선 꿈을 구하고,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꿈을 구할 것인가. 두 번째, 꿈을 구했으면은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찾으라. 그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고요. 방법이 나왔으면은 두드리는 겁니다. 실천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ask, seek, knock 해서 ask, ask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걸 이루기 위한 달걀이에요. 꿈의 달걀.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꿈을 적어놓고 늘 보고 만지면서, 늘 보고 만지면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동희 학생이죠, 학생? 학생께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지금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네. 좋아하는 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네.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곰곰이 생각하면 분명히 나와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꿈을 넣어서 요 안에 넣으세요. 네.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늘 보고 만지면은요 놀라운 어떤 것이 나옵니다. 용기도 생기고요. 방향이 잡힐 거예요. 우선 그걸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아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그러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예. 마음에 확 와닿네요. 대단합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거죠? 네,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어떤 질문도 해보시죠. 예,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행정학과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늦게 들어와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사회 그런 리더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은 또 이렇게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쉽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보는 방향도 다 달라요. 그죠? 생각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숱한 사람들의 생각들 이것을 한 방향으로 모아서 끌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할 때 그 배거든, 배. 항해하는 그 배가 잘 가려면은 그 배 안에 있는 이렇게 숱한 사람들을 선장이 잘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모든 사람이 감동이 되고 정말 그 리더 그분을 향해서 진심 어린 존경심과 또 그걸 통해서 전체가 가는 방향으로 쭉 가게 되게 하는 것이 리더십인데 제가 가장 중요한 한 세 가지만 얘기할까요? 일단은 제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리더는 어떤 경우든 솔선수범이 되지 않으면은 그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솔선수범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장소, 위험한 곳에 앞장서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 있는 리더. 책임에 대한 문제예요. 리더가 책임을 질 줄 모르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주는 리더십. 꿈을 줘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만 정확하게 줄 수 있다면은 그 조직은 삽니다. 우리 이제 회장 하시죠? 네. 예,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솔선수범, 책임, 꿈. 을 주는 리더. 그렇게 하면 아마 잘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특히 노병철 박사님은 또 손자병법과 많이 연관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박사님은 손자병법을 한 번 이상 읽으셨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육사 출신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그때 제가 발견한 책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이었어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조그만 책이 2500년 동안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지 그런 아주 저로서는 호기심. 그래서 그때부터 손에 놓치지 않았고 계속 읽기 시작했고 손자 천독 달통신이란 말이 있어요. 손자병법을 1000번 읽으면은 신의 경제에 통한다. 저는 1000번 읽었을 때 신의 경제에는 통하지 못했지만 뭔가 느꼈어요. 10,000번 읽으니까 한 4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단 한 가지라도 그 바닥까지, 본질까지 뚫을 수 있다면은 그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경지를 뚫으면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하나의 경지를 뚫으면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평생을 바칠 만한 것이 무언가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이 내 직업과 연계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다. 하나를 찾으라는 거죠. 와. 손자병법이 어떤 책이며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또 어떤 뜻이 이렇게 전해지는지 박사님 또 한 말씀 주시면. 손자병법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몰라요. 2500년 전에 중국 춘추 시대에 살았던 손무라는 분이 집필한 책입니다. 병법서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책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의 배경은 춘추 시대입니다. 전쟁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적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상황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적을 굴복시킬 것인가를 다뤘던 책이거든요. 그것이 오늘날하고 너무너무 흡사해요. 시대를 초월하는 이유가 인류가 본래 전쟁의 역사고 또 사회생활 자체가 전쟁이거든요. 전쟁과 같은 그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 선택이 잘하면은 좋은데 결과가 그 선택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결과로 굉장히 나쁜 일을 또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는요 13편이 거의 다 선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얼마나 도움돼요. 그리고 이것은 전략을 다루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것은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손자병법은 그야말로 필독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하죠.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가 정말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리더라는 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필요한 건데 정말 필요한 건데요. 그죠? 저같이 학생회 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각 학과 학생회장들한테도 네. 아주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한 분야에 자, 오랜 시간 이렇게 노력하고 그 분야의 최고의 이렇게 권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신지. 저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공평한 것이 하나 있다. 누구나.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다. 시간. 시간만큼은 뭐 대단한 사람이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공평한 게 시간이에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뒀어요. 시간은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사실은. 혹시 좀 의아하시겠지만은 지금도 저는 잠을 3시간 반밖에 자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도 시간은 갑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가능하면은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뭔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 놀고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하겠다. 그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냥 얻어진 게 절대 아니었네요. 그만큼 시간 배분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분야의 최고가 되셨던 거네요. 네, 그것이 답입니다.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박동인 씨의 인생은 노변찬 박사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옛날에 어떤 나태했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용기, 새로운 또 이렇게 생활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느껴주시니까. 자, 마이히어로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있죠. 마이히어로가 직접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상당히 박사님한테 네. 좋은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네. 더욱더 힘이 나고 또 마무리 공부 잘해서 또 새로운 힘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위대한 꿈으로 위대한 삶을 사세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인 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대한 꿈으로 위대한 삶을 살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한테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